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해당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 기사 책 구매자들을 위한 무료 강의 영상이며, 이번 영상은 두 번째 과목인 상하수도 계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목인 상하수도 계획은 책을 통해서 밑줄을 치거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같이 따라오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챕터 1 상하수도 기본 계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6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상하수도 설계 일반 사항 중 첫 번째, 상하수도 계통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상하수도 계통은 수원, 물이 풍부한 곳인 수원에서 취수를 한 후에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를 통해서 이런 계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 계통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앞글자를 따서 취, 도, 정, 송, 배, 급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암기하신 다음에 각각의 중요 포인트들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취수 부분. 취수는 10%의 여유량을 더해서 취수를 합니다. 왜 10%의 여유량을 더하냐면,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과정에서 세척 및 역세척에 물이 소모되므로 10%의 여유량을 더해줘야 됩니다. 또한 여기 밑줄을 한 번 더 쳐보게 되면, 취수부터 도수, 정수, 송수 부분은 계획일을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획일을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수량. 또한 수원은 계획일일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배수는 시간당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당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디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냐면 이 부분, 계획 목표 연도가 출제가 잘 됩니다. 상하수도는 15에서 20년간을 표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은데, 플러스 하수도는 20년을 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 상하수도 부분은 연도는 연도끼리 같이 묶어주시고, 속도가 나오면 같은 속도끼리 묶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책에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계획 급수 인구는 이런 거고, 계획 급수량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자, 이때 계획 급수량에서 계획일을 최대 급수량은 계획일을 평균 급수량에서 계획 첨두율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첨두율은 첨두유량과 평균 유량의 비율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계획일일 평균 급수량은 계획일일 평균 사용 수량의 계획 유효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섯 번째, 계획 급수 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학생 때 많이 봤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인데, 등차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n년 후의 계획 연도의 인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현재 인구에서 계획 연도까지 경과한 연수 곱하기 연평균 인구 증가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그대로 보기만 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혹은 뒤에 적혀있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등비 급수 방법이므로 점점 비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년 후의 계획 연도 인구는 현재 인구 곱하기 1 플러스 연평균 인구 증가율에다가 전체의 계획 연도의 n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 로지스틱 커브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식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자들을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인자들. PN은 뭘 뜻하고, K는 포화 인구, 그 다음에 N은 계획 연도까지 경과 연수를 뜻하며, 각각의 A, B는 그냥 주어지는 상수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등차로 구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최근 7년간의 인구를 이용하여 급수 인구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최근 7년간 도시의 인구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낼 때 2018년도의 인구를 등차급수법으로 추정한 것은, 자, 등차급수법으로 추정할 때는 먼저 첫 번째 현재 인구가 중요합니다. 현재 인구, 처음의 현재 인구는 첫 인구 연도를 체크하는 것이므로 처음 인구는 2008년인 15만 7천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15만 7천을 P1에 대입하고, 이때 연도수는 몇 년이 지났냐면 6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6년이 지났으므로 이때에, 그리고 해당 6년 후의 인구는 2014년의 인구이기 때문에 22만 5,270을 대입하시게 되면, 이때 D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D는 11,378.333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2018년도의 인구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14년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8년은 4년 후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도수는 4를 곱해주시면 되고, 뒤에는 공차는 이제 아까 구했던 11,378.3333을 해주시고, 그리고 P1은 이때는 2014년 기준이기 때문에 22만 5,270을 더해주시게 되면 2018년도의 인구는 27만 783.33명, 그러니까 대략 33을 지우게 되면 27만 783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등비도 이런 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보도록 할게요. 6번째, 설계 하중 및 외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계 하중 및 외력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밑에서 4번째, 얼음 두께에 비해서 결빙면이 작은 구조물의 설계에는 비잉압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얼음 자체에도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의 내진 설계법.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내진 설계법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따라서 각각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하수도 계획은 밑줄 치는 부분이 많고 그냥 별표 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수도 개통. 자, 이 하수도 개통은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체크하면 되냐면, 원수가 들어왔을 때, 즉 폐수, 오폐수가 유입되게 되면 먼저 침사지 및 유입 펌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최초 침전지, 이거를 1차 침전지로 보겠습니다. 1차 침전지. 그 다음에 생물 반응조, 폭기조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침전지, 보통 이제 2차 침전지를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먼저 침사지, 그 다음에 1차 침전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포기조, 생물 반응조, 그 다음에 최종 침전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3과목에서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서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책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2번째, 하수도 시설의 목적.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읽어보기.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하수도 계획 수립의 포함 사항도 침수 방지, 수질 보전의 계획, 물 관리 및 재이용 계획, 4번째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계획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수도 계획의 목표 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합니다. 앞에서 방금 배웠지만 같이 정리를 하자면 상수도의 목표 연도는 15에서 20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씩 누적을 시키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타 사항들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째,
분류식과 함유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유식은 말 그대로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쳐져 있는 것을 함유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다 함유식으로 처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우수에도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류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함유식으로 지어져 있으며 요즘 요즘 신도시들은 분류식으로 지어져 있어 오수와 우수가 따로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를 처리하는 곳과 우수를 처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르게 처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분류식과 함유식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건지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우수, 오수, 배제 계획 중 계획 우수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우수량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출 개수란 토지 이용도별 기초 유출 개수로부터 총괄 유출 개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자, 이 유출 개수 부분은 뒤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뒤에서 같이 책을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에 있는 설계 강우. 하수 관로의 설계 강우는 10에서 30년 빈도, 빗물 펌프장의 설계 강우는 30에서 50년 빈도로 합니다. 자, 이 연도가 나오면 무조건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목표 연도를 같이 암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목표 연도에서 상수도는 15에서 20년, 그 다음에 하수도는 20년입니다.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달시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뒤에서 이제 문제풀이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뒤에서 같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 유달시간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계획 우수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수 광구의 확률 연수는 원칙적으로 10에서 30년으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 추가로 정리를 하면 빗물 펌프장. 빗물 펌프장은 30에서 50년을 하며 그 다음에 목표 연도는 이제 상하수도는 15에서 20년, 하수도의 목표 연도는 20년도입니다. 20년간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보기 2번은 유입시간은 최소 단위 배수구의 지표면의 특성을 고려해 구한다. 자,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유출 개수는 지용도를 기초로 답사를 통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장래 개발 계획을 고려해 구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 개수는 토지 이용도별 기초 유출 개수로부터 총괄 유출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4번은 읽어보시면 유하시간은 최상류 관거의 끝으로부터 하류 관거의 어떤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획 유량에 대응한 유속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하시간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관거가 있으면 관거 끝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의 흐르는 시간, 이것을 유하시간이라고 합니다. 유하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을 통과하는 속도는 유하하는 시간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수 유출량 저감 방법 이 부분도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기. 자, 이때는 온사이트 시설과 오프사이트 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오프사이트 시설 한쪽만 정리해서 한번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되 오프사이트 시설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또한 우측에 핵심 키가 나와 있습니다. 핵심 키는 모두 별표 3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수 조정지의 구조 형식을 생각해보면 지하식, 굴착식, 댐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은가 하면 우수를 처리하는 데서는 지구대에서 처리합니다. 지구대.
우리 동네 지구대에서 처리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구대. 따라서 우수조정지는 지하식, 굴착식, 댐식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수 배제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오수량. 자, 계획 오수량에서 어떤 것 출제가 자주 되냐면 지하 수량과 기타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준이 되는 걸 잡는 게 중요한데 먼저 기준이 되는 녀석은 계획일 최대 오수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Q라는 문자로 놓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대 오수량과 평균 오수량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반평균이 70점이라고 하면 최대 맞은 사람은 70점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따라서 평균 오수량은 최대 오수량보다 낮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때의 양은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은 이때는 하루보다는 시간당 최대로 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당 수량의 1.3에서 1.8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1시간당 수량의 1. 자, 이때 계획일을 최대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에서 1.8배를 표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1.3은 소도시에서 적용이 되며 1.8배는 대도시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 1.3배 정도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따라서 Q 곱하기 1.3 정도는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계획일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일일 최대 오수량 Q 나누기 1.3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에다가 1.3을 나누게 되면 대략 한 7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합류식에서의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즉 1.3배한 계획일을 최대 오수량의 3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합류식은 비가 왔을 때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3배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지하 수량을 하나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하 수량은 1인 1을 최대 오수량의 20% 이하로 잡습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셔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뒷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오수량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지하수의 유입량은 최대 오수량의 그래서 평균이 아닌 최대입니다. 최대 오수량의 20% 이하로 합니다. 따라서 답은 바로 1번으로 찾아낼 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 읽어보시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면 2-3의 오수 관로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수 관로 계획은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수 관로는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합류식에서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천시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천시로 잡지 않게 되면 범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류식에서는 반드시 우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계속 읽어봐 주시면 되고 자, 이때 다섯 번째 관로는 악취 발생 및 환경위생 사항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암거를 합니다. 이거는 좀 암거로하고 수밀한 구조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길을 걸어 다니는데 하수관거가 암거로 안 돼 있고 개거로 열려 있다면 그 악취가 계속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취 발생 및 환경위생 사항을 고려해야 돼서 암거로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는 이제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관로의 역사이퍼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며 유속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 및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밑에
오수관로를 역사입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입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사입헌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관로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관로들이 있는데, 이 관로들이 이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통과하여서, 이런 식으로 통과하여서, 여기 지어서 밑에다 해볼게요.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있어서 이곳을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관거를 안쪽으로 꺾어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올리는 방법을 역사입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짓게 되면 설치비가 많이 소모되고 이게 유출도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입헌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된다면 더러운 것들, 즉 하수 혹은 오수 관거들을 역사입헌으로 밑으로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오수 관거나 하수 관거가 상수 관거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하수 관거와 오수 관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때문에 상수도가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것은 밑으로 피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더러운 것들은 이제 식탁 밑으로 보내지만 깨끗한 것들은 이제 위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러운 것들은 밑으로 보내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하수도 계획은 암기할 것이 엄청 많아 보이긴 하지만 먼저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신 다음에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체크해 드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계획은 이렇게 밑줄 치는 부분이 많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암기하시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위주로 암기를 하신 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